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동인 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작곡가 오세입니다. 올해를 작년에 이어서 저희가 기획 세미나를 또 갖게 되었는데요. 지금 음악동인 명예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이런 소식에 우리 다리 여타 학회에서 세미나 한다는 얘기 듣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국악을 또 이제 관련한 주제로 세미나가 기획되었고요. 크게 이제 그 두 파트로 해서 이제 첫 번째는 악기 세미나로 우리 그 대금 연주자 이현준 선생님께서 이제 대금에 대한 세미나를 먼저 해주시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작곡가 세미나로 작곡가 신지수 선생님께서 국악기를 활용한 작품을 중심으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각각의 그 발제가 끝난 후에는 간단한 그 질문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국악기를 활용하거나 이제 국악적인 또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작품을 하고 이게 작업을 할 때 겪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움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세미나가 또 하나의 그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금 연주자 이현주 선생님. 안녕하세요. 대금 연주자 이현주입니다. 오늘 대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왔고, 이거 자료 제가 준비해드린 거는 사실 국립국악원에서 10년 정도인가? 그 악기별로 쭉 다 그 악기 성작 위한 활용 작곡가들 대상으로 한번 렉처 콘서트처럼 악기별로 다 진행한 적이 있고, 이제 그때 사용했던 자료들을 다 국립국악원 그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대금뿐만 아니라 뭐 가야금, 거금 다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소금, 단소 이렇게 좀 서브 악기들까지도 정리가 돼 있어서 다른 악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금은 되게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주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주법들이 어떻게 하는 거지 같은 것들을 찾아서 좀 볼 때도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악기별로 정말 국악계에서 약간 창작음악의 선두자 같으신 분들이 그 렉처 준비해 주셨었는데, 이제 뭐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그 서울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이 준비하셨었고, 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예종 교수님으로 계시는 김정근 선생님이 준비하셨어요. 요거 보시면 처음에 그냥 간단하게 대금 구조를 이제 설명드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공 3개, 3개, 6개, 그 다음에 이렇게 칠성공, 네, 칠성공이라고 있는데, 칠성공은 이게 어원이 북두칠성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왜 옛날 사람들 이제 북두칠성 보고 길 찾고 이제 북쪽을 알아서 뭐 길 찾기에 도움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이게 음정을 맞추기 위해서 뚫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음정을 항상 맞출 수 있는 기준. 네. 그리고 뭐 이건 뭐 지공이 있고 뭐 이건 다 똑같은데, 이제 여기 천공이 사실 제일 대금의 특별한 어떤 특징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뭐 안 쓰는 악기라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여기 청 이렇게 얇은 망을 붙여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 뭐 돌려보시면 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건데, 이거를 잘라서 이렇게 일자로 피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대나무에 있는 거예요? 네네. 이게 어디? 대나무. 그 갈대, 아. 갈대를 이렇게
겉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면은 안에 아, 이렇게 얇은 막이 제일 안쪽에 있어요. 그럼 그거를 이렇게 쭉 뽑으면은 이제 조른 형태가 되는 건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렇게 반을 또 자르면은 이렇게 퍼지게 돼서 이렇게 붙이는 건데 옛날에는 그 악교로 많이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런 건데 뭐 종류도 목각이라고 해서 뭐 사슴뿔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뭐 힘줄을 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이런데 저는 민어 불에 가지고 만든 거 가지고 있고 근데 사실 대부분 많이들 요즘에는 그냥 물풀로 사실 하는 편이긴 해요. 제일 간단하니까 악교는 이제 물에 녹이고 막 해서 이제 해야 되는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냥 이제 이렇게 뚫어지면 이렇게 뚫어지는 구멍이 있는 거고 좀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소리가 안 나게 하는 소리로 불면은 그냥 이제 이런 소리가 난다면 소리를 내면은 이제 이런 소리가 섞여서 나는 건데 이게 요런 플루트형 악기가 되게 전 세계적으로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청을 붙여가지고 쓰는 악기가 우리나라랑 중국, 디즈도 이렇게 청을 붙여 쓴다고 하는데 굉장히 조그맣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맑은 소리를 나게끔 해주는데 대금 같은 경우에는 막 좀 심하게 쓰는 거는 뭐 이렇게까지 좀 많이 걸어서 쓰기도 하는데 되게 파열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게 되게 좀 우리나라 음악의 독특한 지점인데 거문구 같은 경우에도 일부러 뒤에 나무판을 쳐가지고 이렇게 탁성이 같이 섞여서 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뒤에 현 뒤에 나무 소리가 무조건 나게 돼 있는데 옛날에는 이게 일부러 더 세게 센 탁성을 만들려고 막 거북이 등 껍질을 뒤에 덧대서 아예 막 그냥 탁탁 이런 소리가 나게끔 만들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탁성을 섞여서 만들어내는 게 되게 우리나라 음악의 독특한 면인데 그 제가 어디 들었던 말 중에 왜 우리나라 사람들 국밥 먹고 그러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되게 거친 소리인데 그걸 이제 시원하다 뭔가 되게 깨끗하다고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좀 그런 뭔가 면이랑 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어쨌건 그래서 대금 하여튼 이렇습니다. 그 청은 보통 여름에 가서 채취를 하고 그때만 그 채취를 할 수가 있어서 네, 뭐 장마가 막 시작되기 조금 전에 가서 채취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종류 말씀드릴 텐데요. 보통 이제 뭐 전공으로 시작한다 그러면은 요렇게 두 개 가장 많이 가지고 시작해요. 요건 정학대금, 산조대금. 근데 원래 산조대금이라는 거는 원래는 없었다고 들었고 그냥 정학대금으로 다 했었다고 옛날에는 하는데 이제 이게 관이 길고 짧으니까 음역이 아무래도 높겠죠. 음역대가 높기 위해서 만든 것도 있고 이제 치고 보시면은 훨씬 되게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아서 이제 표현이 훨씬 더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 농음 같은 거를 막 하게 되는데 관이 짧을수록 그런 표현들이 훨씬 잘 먹어서 뭐 그런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메인 주된 이유는 아마 음역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한 30 초반인데
초등학교 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충 그 정도 때만 해도 그냥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다 했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창작용 악기도 있고 그 다음에 산조 악기도 약간 키별로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다 막아서 내면 C샵 정도 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C 다 막으면 C 요거 같은 경우에는 D 이렇게 좀 더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음역대 같은 경우에 이거 보시면 되시고 이제 여기서 악보에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화살표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살표 표시가 이제 각주 보면 시구를 넓힘, 시구를 좁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D 저음역대 D 같은 경우 보시면 이렇게 악기를 밀어서 내서 시구를 여는 거고 시구를 좁히는 건 없네요. 그러니까 좁힌다는 거는 악기를 더 숙여서 시구랑 입술이랑 더 가깝게 이렇게 각도 만들어서 음정이 떨어뜨리는.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가 좀 나오고 가로로 친 거는 이제 소리들이 명확하게 좀 안 나오는 것들이에요. 특히 저음역의 B 내추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구멍 떼어서 내게 되는데 굉장히 불안하고 음정이 정확하지게도 안 나올 뿐더러 소리도 음색이 되게 잘 안 걸리는 그렇습니다. 정악에서는 저 이제 가로친 음들을 사용이 안 됐던 음들. 네, 가로친 것뿐만 아니라 이 검은색으로 돼 있는 것도 사용인데 거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다음 내려주시면 산조 악기로 넘어가 보면 산조 악기 음역대가 하나 더 산조 악기 음역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산조 악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산조만을 위해 그러니까 산조라고 하면 남도 민요라고 하죠. 육자베개 토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산조를 만들기 위해서 불기 위해서 완전히 거기에 맞춰서 만든 악기이기 때문에 그 음역 그러니까 음정 같은 게 정악보다 훨씬 불안정하고 이제 뭐 민요가 남도 민요 있고 경기 민요 있잖아요. 그래서 남도 민요 같은 건 그냥 되게 뭐 증거리랑 이런 것들은 그냥 무리 없이 나게 되는데 경기 민요만 가도 이런 고음역들 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되게 남도 음악에 맞춰져 있는 악기예요. 그리고 워낙 산조라는 지분이 국악에서 굉장히 커지다 보니까 이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음정들이 아마 5선보로 기보된 것들을 산조 악기로 연주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 김정선 선생님이 그 렉처 하실 때도 작곡가분들한테 이제 산조 악기 같은 경우가 확실히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뭔가 되게 레인지가 넓고 거친 표현들도 되고 되게 극단적인 표현들이 잘 되는 악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음정 문제들 때문에 그 악보로 이제 보통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연주자랑 작곡가랑. 그럴 때 이제 산조 악기를 가지고 소통하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도
게 그렇고 사실 이 악보 산조 악기를 가지고 오선포로 된 악보를 보는 것 자체가 일단 조금 대금 연주자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도 해요. 심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표현들이 되게 있기 때문에 산조 악기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주로 이제 정악 악기 이 베이스로 창작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계량대금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정악 악기인데 이게 이제 세 개를 막으면 저희 황종이라는 음정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걸 E 플랫이라고 부르긴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튜너기로 재면 이게 450 E 플랫이 나와요. 그러면 사실 그냥 E랑 거의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정악 악기는 이렇게 좀 피치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창작 악기는 그거에 좀 맞춰 그 피아노에 맞춰서 이렇게 좀 피치 낮춘 악기고 조금의 어떤 지공을 바꿔가지고 창작 음악 연주하기 용이하게 만든 악기고요. 440에 맞춰져 있어요. 440. 보통 442, 443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나무 악기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쓰다 보면 이게 쪼그라들어서 음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불면 이 음정이지만 좀만 이제 뭔가 연주하다 보면 흥분하기도 하고 하면은 음정이 조금 올라가고 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죠. 그래도 뭔가 연주자들의 능력이 점점 더 이런 창작곡 연주하는 거에 용이 더 좋아지는 편이고 저 대학 입시 볼 때는 초견 오선포 초견이 입시에 없었었는데 제 밑에 학년부터는 초견이 생겼어요. 그래서 점점 이게 되게 좋아지고 있고 저도 이제 20대들이 막 이게 초견 악보 보고 막 창작곡 하는 거를 이렇게 못 따라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그런 뭐 이제 보시면은 저는 사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이렇게 키 달린 게 있어요. 이제 소금으로는 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두 개를 키를 달았는데 사실 플룻이 이렇게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냥 이렇게 그 구멍만 뚫어놨었는데 키를 이렇게 하나씩 달아기 시작해서 지금의 모양이 됐다고. 그래서 이게 좀 근데 요 두 개를 이제 다는 이유가 이제 다른 음정들은 사실 뭐 이렇게 포지션을 좀 복합적으로 해가지고 음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B 내추럴, E 내추럴 같은 경우가 이 방구멍 띄는 거 말고는 방법이 좀 없어요. 특히 B 내추럴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이거 키를 다 선택을 한 거고 요즘에는 대금에도 달아서 많이 쓰고 있고 약간 그 장충동에 공육장에 있는 공익과 관련학과 있잖아요. 그쪽 단원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 편이에요. 이런 것도 좀 제가 느끼기에 좀 과도기 있는 느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산조도 키별로 쭉 다 이제 뭐 C 다 막았을 때 이렇게 다 막았을 때 C샵 음정이 나는 거 다 막았을 때 C가 나는 거 다 막았을 때 그러니까 B가 나는 거. 그래서 이거를 뭐 다 막았을 때 C가 나는 걸 C키 악기, 다 막았을 때 D가 나는 걸 D키 악기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제 E 플랫 악기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다 막으면 B 플랫이고 이렇게 세 개 막으면 B 플랫이거든요. 근데 이제 E 플랫인데 E 플랫 악기라고 하면 사실 이게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아예 한 그 반개 정도가 올라가 있는 그 유튜브 네. 유튜브요? 잠시만요. 이게 크롬에 이거 네, 요거 네. 저기 콘서트 오늘 요거 잠시만요. 오른 아. 탭 탭 어디요? 위에 맨 위에 맨 위에 네네. 이쪽으로. 이거 네네. 이게 이제 E 플랫 이런 식으로 이게 이렇게 있었구나. 다시 PDF 네. 잠깐만요. 149페이지 149페이지요? 네. 149. 아마 그 페이지랑 이 페이지 이게 네, 다르군요. 달라. 네. 잠시만요. 연주자들 그냥 이렇게 이제 어깨 올려놓고 하는 게 주로 보통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냥 쭉 내려주시면 뭐 이제 연주 방법 같은 거 그냥 후배도 있고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이게 저좀 그러니까 약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서 이제 하신 건데 이제 뒤에 이제 그거에 관련된 부록도 있으니까 나중에 근데 이거 그 모든 경우에서 할 때 이제 김정 선생님이 자기 선생님의 제자들한테 이제 요런 여기서부터 여기 경우의 수는 너가 이거 되는지 확인해라. 이제 너는 그 일부를 저도 맡아서 했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난 모를 정도로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요 이제 4번 청울림의 활용 보시면은 이게 청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청이 이게 되게 까다로워서 모든 의미에서 다 똑같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것도 이제 나름 어느 정도 수치화를 한 건데 이제 이게 악기별로 연주자별로 또 좀 차이가 있을 텐데 이제 아무래도 고음역도 제일 잘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번이라고 쓴 게 청 소리가 나기 가장 쉬운 거고 이제 뭐 3번, 4번이 될수록 청 4번은 이제 아마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4번에서 청소리가 나는 정도면 다른 음역대에서는 아예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로 청이 느슨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음역 이게 지금 B 플랫 이제 이런 것들은 잘 나는데 갈수록 약간 그냥 이제 나무 소리만 나는 거 있고 중음역대에서도 이제 이런 B 플랫 넣으면 좀 예외적으로 잘 나는데 이건 이제 나무 소리 완전 나고 중음역대에서도 잘 안 걸리는 건데 이게 약간 전통음악 같은 경우에는 윗소리를 주로 내는데 윗소리로만 이제 주로 짜여진 게 있고 아랫소리로만 주로 짜여진 게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거에 따라서 청을 좀 맞춰서 다르게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 밑에 소리가 주로 나올 때는 거기에 맞게 그 밑에 소리가 청이 잘 나게끔 더
청을 최대한 좀 느슨하게 해서 그냥 살살 불어도 네, 요거밖에 지금 이렇게 안 돼 있는데 네, 그런 게 없네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위에 소리 그 밑에 소리에서 청소리가 잘 걸리게끔 해놓고 위에 소리를 불면은 너무 청소리가 많이 나서 연주를 하기 좀 어렵게 된다든지. 네. 근데 이제 위에 소리가 잘 짱짱하게 청소리가 잘 걸리는 상태라면 밑에 저음에서는 청소리가 좀 잘 안 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때 렉처할 때는 청소리를 안 나게끔 요청하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어요. 네. 어떻게 가능해요? 그냥 이제 이거에 여기에 청을 안 붙이고 아, 그냥 그 검은색 절연 테이프 붙여서 아. 하면 그냥 뭐라도 막기만 하면 그 소리가 나는 거. 그럼 그냥 깨끗한 소리가 다 그냥 거죠. 네, 그냥 나무 소리. 보통 연주자들이 악기가 그렇게 많이씩 가지고 있나요? 그러면 연주 때 바꿔가면서 연주를 하다든지. 뭐 바꿔가면서 연주하는 그 협연곡을 딱 한 곡 봤어요. 네. 근데 이렇게 악기가 많이 한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많진 않은데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고. 대량 대금은 많이들 가지고 계세요? 점점 그런 편이 돼. 저도 계량대금 이렇게 2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고음에서 청이 잘 나게. 그거 아니고 하나는 사실 저음에서 잘 나게 해놓고. 이거는 그 옛날에 그 김정승 선생님이 쓰시던 악기인데 네. 거의 그 상자 대금 초창기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보시면은 여기 막 구멍을 때운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원래 전원 악기를 사용하다가 이제 상자곡 악기를 이제 만드시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약간 440보다도 좀 낮은 게 나오는 것 같고 요거는 한 4, 2, 3 정도? 네. 요즘엔 아예 그냥 애초에 그 구멍을 팔 때 상자 구멍으로 파는 거긴 한데 되게 그럼 창작곡의 경우는 음악에 맞춰서 악기를 선택할 수 있겠네요. 네네네. 그 어떤 형태를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예를 들어서 모든 음역을 다 쓰고 싶긴 한데 청 소리도 잘 듣고 싶으면 저음역에서 잘 들리게 하나는 해놓고 또 하나는 고음역에서 잘 들리게 해놓고 이렇게 좀 쉼표 넣어서 바꿔서 연주하시기는. 예, 근데 그게 최대치의 어떤 그 노력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제 이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해보고 막 청 불림도 사실 이렇게까지 수치화 시킨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하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거 청도 되게 약간 물론 노하우가 되게 많이 쌓이고 그 실력이 있어서 계속 어느 정도의 레벨을 맞추는 게 있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 청에 어떤 청을 붙이느냐 또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붙이면 바로 나는 게 아니라 약간 길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또 청마다 다르고 붙이는 스킬마다 얼마만큼 길들이냐 이것도 다르고 뭐 약간 두꺼운 붙여서 많이 길들여서 좋은 소리를 나게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얇은 거를 붙여서 처음부터 조금 잘 나게 해서 빨리 짧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약간 뭐 이런 상황. 되게 사실 이 실력에 어떤 판가름이 되는 요소가 거의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청을 얼마큼 잘 붙이느냐.
그건 연주자분들께서 직접 다 붙이시는 네네네. 거죠? 그래서 막 어느 지역에서 청을 따느냐 이런 거를 서로 공유 안 해요. 네, 그런데 뭐 약간 정말 점점 갈대밭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약간 뭐 그 지역마다 갈 때마다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래서 뭐 약간 저희끼리 너는 뭐 어디 장흥 지역 청을 쓴다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그게 약간 어떤 신기하다.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뭐 어떤 느낌이 좀 그러니까 소리에서 큰 차이가 나는지는 그렇게 막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청을 보면은 구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요거는 어디 청이고 여기는 뭐 어느 지역쯤 네, 뭐 소리 듣고 알지는 못하는. 농음 이제 농음에 여러 가지 것도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가장 표준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어깨를 움직여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가장 방법이고 뭐 그냥 빨리 떨어질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아무 창작곡 같은 경우에 되게 고악기 연주자에게 그런 식의 그 요구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은. 빨리 떨어달라고요. 네, 농음을 뭔가 독하게 하시는 거지. 약간 그럴 때 이런 표준적인 방법은 좀 그런 게 한계가 있으니까 뭐 막 이렇게 좀 하기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 이 자료에서 조금 아마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국악 다 같은 국악이지만 농음이 다 다르다.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음악을 방악이라고 하는데 방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사실 아예 거의 농음을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향악이라고 해서 이제 뭐 풍류방에서 했던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뭐 음악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살짝 올려주는 정도로 녹음을 하는 중간 정도의 음악이 있고 그래서 왜 중국에서 한국으로 음악이 넘어와서 이렇게 섞여가는 과정에 있는 곡들 같은 경우는 약간 녹음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종묘제례 그냥 완전 중국에서 생짜로 넘어온 음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녹음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마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민속악으로 넘어가면 문제라기보다 더 다양해지는 게 그러니까 남도 음악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진도말이랑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떠는 이 식임새가 아예 음이랑 같이 붙어 있어서 이걸 안 떨면 그 음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꺾는데 이거 꺾고서 떨어야지 안 떨면 그 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면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살살 표현한다고 해야 될지 뭐 꺾고도 안 떨고 떠는 폭도 줄이면은 이게 우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악의 식임새가 중요하다 식임새로 이루어지는 음악이다라고 하는 게 이 포인트예요. 아예 그 음이 아니게 되는 다른
음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남도에서는 이제 이렇게 되는데 경기 이게 같은 음계가 경기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훨씬 더 뭐 세련됐다고 해야 될지 부드럽다고 해야 될지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약간 학생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약간 지형이랑 이 사투리랑 관련이 있는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도리랑 요게 되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왜 요들송이 되게 반복되는 구절이 많듯이 이제 산이 많으니까 약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아마 이 파트가 되게 그런 식으로 네, 농음, 농연 이런 이게 되게 이제 음악을 구분짓는 어떤 그게 기준점이 된다 그거를 좀 설명하시려고 넣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쭉 내려주시면 이제 뭐 제가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게 좀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해령 같은 경우가 약간 당악이랑 이 향악,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악의 약간 중간 지점에 있는 거고, 여기 영산해상 하얀도들이 같은 경우는 완전 향악이에요. 풍류음악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악보만 쓱 봐도 훨씬 이 농음 표시가 많이 있는 거가 보이시고, 네, 쭉더 내려주시면. 근데 이게 홈페이지 가면 동영상이 다 올려져 네네네네. 있나요? 맞아요. 이따가 이렇게 또 내릴까요? 네. 네. 어, 스톱하시면 거기서 멈출게요. 이제 또 그냥 이거를 되게 이것도 그냥 이제 전반부를 만약에 보고 조금 연구하실 일이 있으면은 그 한자로 되어 있는 거 이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대금은 기호가 많아요. 대금이 국악 악기 중에서 가장 장식음을 많이 사용하는 악기여서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있고 사실 이런 악상 기호 같은 경우에는 대금 연주자가 아니라 가야금 연주자다. 그럼 이거 아마 못 알아볼 거예요. 대금 연주자가 가장 많이 쓰는. 그 만약에 창작곡을 보선보로 쓸 거면 이런 기호로 적어드리는 게 더 그 맛을 살릴 수. 네, 그 저번 주인가 조영미 선생님이랑 뭐 주셔가지고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뭐 꾸미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짝대기 있는 거 이렇게만 있는 거 이제 하니까 이걸 밑에 음을 갖다 오라는 건지 위에 음을 갖다 오라는 건지 여쭤보고 이렇게 그 훨씬 이제 보시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작곡가분들이 국악 느낌 내실 때 뭐 요런 그런 것들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제 요거에서 보시고 그냥 그 음표 위에 그렇게 그려주시면 아마 그대로 연주 이렇게 할 거예요. 선생님, 여기 그 위에 쪽은 이제 음이 변하는 거라서 네네.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밑에는 약간 주법적인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아니야 여기 말고 하나 밑에 이쪽에 뭐 끊는 소리표 이런 것들 조금 보여주시면 저희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만 보여주셔도 덕끼리 방끼리부터 말씀드리면 또 요거를 만약에 그냥 덕끼리 방끼리 표시 없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 요 오선포로 이렇게 표시하는 그거가 제가 연주하는 거랑 똑같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 왜 요즘에 뭐 자네는 전혀 스윙하고 있지 않아 보신 적 있거든요.
그 재즈에서는 스윙 한다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스윙이 그 재즈 연주들한테 뭐 16분음표 적어놔도 그 따따 이렇게 써도 따따따따 뭐 다 이렇게 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재즈 연주자들은. 그리고 그게 일정하지가 않고 사람마다 그루브가 달라서 그 인템포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있는데 그것도 그 약간 그루브 스윙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코끼리 방귀도 약간 그런 호흡 같은 거. 그 국악에 3분박이 많다고 하는데 장단이라고 하면은 길장 짧을 단이에요. 그러니까 길고 짧다라는 말이어서 길고 짧은 것만 있으면 다 장단이에요. 그래서 그냥 딴따 딴따 이런 게 상관없이 다 장단이거든요. 그리고 이 길고 짧고 이게 길고 얼마나 짧냐. 그러니까 길고 짧으니까 둘 하나 이러니까 이게 3분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단이 다 이 원리로 짜여 있어요. 북거리가 뭐다 이렇고 뭐 안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장단감이라고 하면은 인템포가 아니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이제 막그 무소음악이 되게 원류라고들 이야기하는데 그 동해별 신구 강원도 쪽에 있는 거 가면은 따 332 리듬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따나라 이렇게 치세요. 332 따나라 그럼 이게 사실 333처럼 이 카운트 그러니까 한 대는 전체 한 마디는 333처럼 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332 리듬이라고 하시거든요. 약간 그런 그러니까 이게 인템포로는 물론 틀린 거지만 그러니까 호흡 면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얼마큼 짧게 하냐, 얼마큼 길게 하느냐가 약간 그 사람의 그루브가 되는 뭐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쉼표고. 격음표. 저도 격음표가 궁금했어요. 네 번째. 예. 이거는 사실 격음표 다루라고 하는 그 표현인데 이제 한조에서 이제 요건데 여기서 가루를 넣으면 요거를 이제 요 표시로 써요. 다루. 그러니까 격음표라고 써놨는데 다루라고 이제 구멍을 막았다가 떼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3도 정도가 올라가는 거죠? 네네. 네. 근데 이게 뭐 3도가 됐으면 보통 3도네요. 네. 근데 뭐 이렇게도 뭐 쓰시려면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오선보에 있는 음이 도다라는 의미예요. 격음 시작하는 의미예요. 네네네. 아. 그 여기 태주라고 써 있는데 F 그냥 F라고 대충 저희끼리. 저기서 시작해서 네. 올라가는 거. F에서 시작해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보통 딱 3도 정도가 아마 네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면은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장식은 이거를 꾸며주기 지금 하면은 요 C 정도 되는 거를 꾸며주기 위해서 쓰는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에서 온 거라고.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막 쓰는 그런 다루친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루친다 이 말 자체도 판소리 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혀치기 궁금했어요. 솔직히 그냥 텅텅. 네. 근데 저거 흥행이라고 써있는. 네 그냥 더 혹시 네. 네 이것도 그냥 쭉 영상도 아마 있을 거고. 예. 네 이제
현대적인 건데 터밍 그래서 이게 되게 그 김정성 선생님이 조금 그 약간 선구자처럼 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뭐 플룻이나에서 쓰는 현대적 기법을 대금에서 갖고 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뭐 그냥 터밍 뭐 이렇게 해서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그냥 짧게 레벨링 그 전통 국악에는 그런 저런 네, 터밍이 여러 통행 종류를 저런 식으로 다양하게 쓰잖아요. 네, 뭐 그냥 오히려 이건 지금 터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딴 요 음정에서 그러니까 강조될 때 쓰지 뭐 이렇게 쓰는 경우는 같은 음이 반복될 때 쓰는데 뭐 정확해서 뭐 이런 정도? 이거 강산도 보면 뭐 그냥 이런 그냥 이렇게 뭐 내려오는 것도 뭐 그냥 이런 느낌. 일반적으로 저음은 좀 다 약한 소리이겠네요. 청도 떨리지 않고. 네. 그 구조적으로 약간 요 정도고 이제 세지면은 올라가게 되니까 한계가 좀 그래서 사실 전통음악 합주할 때도 약간 저음역으로 가면은 저음역이 아니라 필이랑 이제 같이 보통 정확하면 하게 되는데 평치 같은 경우는 안 들리는 경우가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가야지 대금이 확실히 존재감이 나타나고 피리가 약간 주 멜로디면은 대금은 약간 두 번째 중요한 악기라고 해야 되지. 꾸며주는 느낌. 그다음에 3분박에서 대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느끼는 건데 그 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관악합주 같은 거 할 때. 피리는 그냥 한음씩 하는 경우가 많다면 대금 3분박에서 뭔가 꾸밈을 주고 해가지고 리듬적인 거를 계속 이 장단에 호흡을 계속 막아주는 그리고 하모닉스는 이제 이게 오버블로잉으로 다 되는 건데 그 중간에 취법으로 넣어서 음이 두 개가 나게끔 하는 건데 이제 되게 그 연구를 하셔서 되게 다양한 음들을 많이 해서 이 뒤에 보시면 아마 부록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음지에서 어떤 음이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효과. 플룻은 이거 운지로 한다고 하는데 대금 같은 경우는 취법으로 그러니까 부는 방식을 이제 아래 옥타브, 위에 옥타브 그 사이에 속도로 바람을 내서 두 음이 약간 섞여서 나가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에요. 그러면 혹시 악기마다의 차이도 있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저렇게 딱 운지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를 우리가 예상을 하셔도 되는 거의. 그게 정악 악기 기준인 거죠? 네네네. 정확히. 그럼 계량 악기는 아니고. 계량 악기 같은 정악 악기를 살짝 뭐 피치만 낮추고 예. 게만 살짝 몇 미리 바꾼 게 창작 악기여서
그 다음 주 거가 멀티포닉스인 거죠, 이런 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완전 안정적으로 빵 이렇게 화음이 나거나 그러지는 뭐. 아니죠. 네, 그냥 뭐 트레몰로 그냥 네, 그냥 똑같아요. 이런 나머지 뒤에 것들은 그냥 쭉 내려서 보시면은. 아, 마우스피스 이것도 플러스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입술 아예 축에 넣어서 그냥 트럼펫 딱 부는 것처럼 하는 거. 목소리 대용 동시에 연주하는 거. 제가 이 곡을 연주한 적이 없어. 이 악보를 못 넘기는데,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목으로 내는 걸로. 그래서 이걸로 음정까지 지정하시기도 하는데 잘 훈련돼 있지 않은. 뭐 이런 건 이제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이 뒤에 것들은 제가 해본 적이 없는 것들에서 그 국어 홈페이지 가시면 예시 영상이 다 있거든요. 보시면 네, 쭉 그냥 그 위에 순환호흡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거 아까 유튜브 네. 이건가요? 네네. 혹시? 네. 이쯤부터 틀까요? 아. 거기부터 틀면 되나요? 네네. 여기 다시 틀게요. 이거 순환호흡 하시는 건데 사실 이 김종생 말고는 하는 사람 아직. 그리고 뭐 비트박스로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되게 끊임없이 창작을 위한 그거 뭐 보시면은. 근데 요거는 조금 이제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근데 렉처 하실 때도 이거 직접 하셨었는데 약간 그때도 관객들이 좀 빵 터졌어요. 근데 플루스는 이게 그 엠부시인가? 뭐 이게 있어가지고 저렇게 입술을 겹치게 움직여도 어느 정도 음정이 나오는 것 같은데 대금은 사실 그런 게 아니라서 좀 어려운데 이거 그냥 지금 그냥 플루스에서 다 하는 그런 거 사실. 네, 뭐 이제 뒤에 부록 있어가지고 아까 멀티포닉스 하는 뭐 그런 문제들 할 수 있는 것들, 뭐 트리를 어디서 부른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속은 그럼 청이 아. 없는 상태. 네. 성이 없고 다른 건 대금이랑 똑같아요. 지금 저기 대응 써 있는 거에 보시면 밑에 숫자가 조그맣게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 난이도인 것 같아요. 사실 이거 배움도 약간 성이랑 좀 관련이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성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배움 같은 게 걸리기 좀 힘든. 배움이 걸리기 전에 성이 먼저 크게 울려버려가지고 배움 속도가 확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제가 방금 본 악기도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성들이 좀
하는 걸로 하면 이제 이런 어. 건좀더 잘 되는데 숨소리 많이 나는 걸로 하면 잘하네요. 혹시 저희가 기능적인 것도 이렇게 좀 잘 설명을 해주셔서 좀 요즘 그 질문이 너무 좀 추상적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악기 해오시면서 이 대금이라는 이 본인 그 선생님이 느끼시기에 뭐랄까 이 악기의 본성이라 그럴까 그 전통음악부터 이렇게 쭉그 연주해 오시면서 좀 느껴오신 그런 게 있으시고 좀 거창하게 얘기하면 뭐 악기에 담긴 뭐 철학이랄까 혹시 뭐 그런 게 혹시 있다면 이거 그 만파식적 설화는 들어보셨죠? 그 원래 만만파파식적이라서 만 가지 파도를 다스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이거 어디서 듣고 되게 공감한 소리 얘긴데 뭐 요즘에 막 그렇게 파도라는 게 그러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파도를 좀 다스릴 수 있는 소리다 이런 거에 조금 공감이 됐고 그래서 약간 요즘에 행사 같은 거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좀 분위기가 좀 묘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차분하게 돼가지고 뭔가 뭘 해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제가 느끼기는 좀 경건해지는 듯한.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분위기를 드는데 띄우는 건 아니고. 네, 다른 악기 뭐 필이나 해금에 비해서 확실히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약간 이 시원한 소리가 제일 그 그냥 요 사운드 요거 들으려고 지금 듣는 느낌이고 제일 독주곡으로 청성곡 제일 많이 연주하는데 이거 연주했을 때 뭔가 느껴지는 그 뭔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행사에서 안 어울리는 그런 느낌? 뭔가 이게 그냥 이런 악기의 아이덴티티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제가 세팅을 좀 해야 예예예 세팅. 5분 정도. 아니,